안녕하세요. 서울그랜드 치과 대표원장, 구강암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큰 수술 받느라 좀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 후에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번 영상 내용 끝까지 보고 따라주시면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보통 이틀까지 이제 많이 붓거든요. 보통 수술한 다음에 보통 치과에서 하루나 이틀 뒤에 소독 받으러 오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48시간 동안에는 수술 부분의 모세혈관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리딩도 조그맣게 미세하게 나을 수 있어서 붓기도 이제 조금 더 커지고요.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붓기가 좀 있다든지 살짝의 열감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상입니다. 당연히 붓기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열감이 너무 심해서 뜨거울 정도로 너무 심하거나 할 때는 비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요. 치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얘기를 조금 나눠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집에 가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버리게 되면 이 심장에서 피가 이제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부을 수 있어요. 심하게는 눈까지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틀 정도는 조금 늦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48시간 동안에는 냉찜질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48시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모세혈관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조금 하는 게 이제 붓기 빠지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냉찜질과 온찜질을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되면 또 수술 부위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찜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술을 하는 부분이 측방 접근법을 하든 치조정 접근법을 하든 입안에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부분으로 양치를 막 하게 되면 실밥이 다 뜯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양치는 아무래도 수술 부분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다 뜯어져서 안에 있는 가루뼈가 다 휘날려 버리게 되면 수술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재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은 그쪽에 당분간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치과에 자주 내원하셔서 소독을 받으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반대쪽 양치질 하시잖아요. 또 거품 제거한다고 웅패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입안의 압력 때문에 툭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도 있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뱉어내 주시고, 한 수술 이후에 1, 2주 뒤에 보통 우리가 실밥을 뽑게 되니까 1, 2주 동안에는 조금 그쪽 부분 자극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수술한 반대쪽으로 이제 식사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 두부나 계란, 스프, 죽 이런 거 위주로 좀 식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피해야 될 사항들이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코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상악동이. 그래서 코를 푸는 행동을 하게 되면 코 푸는 이런 압력이 들어가니까요. 이 상악동 거상술 했던 부분이 들썩들썩거리게 돼서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이 뼈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의 크기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간 코 풀지 마세요, 두 달간 코 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코에 압력을 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재채기 할 때도 입을 벌리고 입으로 이렇게 뱉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빨대를 빠는 행동도 빨대를 빨면서 쪽쪽 빨다 보면 코에 압력이 또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빨대를 빠는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키기 조금 더 어려운 흡연자들은 금연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 수술 부분에 니코틴의 그런 성분이 좀 닿게 되고요. 폐로 들어가서 전신적으로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좁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치유가 많이 늦어집니다. 흡연자들은 아무래도 수술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금연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흡연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 가글이라도 약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은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항생제, 진통제, 속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안 아프니까 약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아프시면 진통제는 안 드셔도 돼요. 우리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항생제는 꼭 드셔야 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항생제는 하루 3번 이렇게 드셔야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하루에 2번만 드시게 되면 피 안에 있는 항생제의 농도가 그런 치료 영역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다 먹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진통제는 잠깐 빼셔도 됩니다. 수술은 하루면 끝나지만 회복에는 어느 정도 1, 2주 정도의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1, 2주 동안 실밥을 뽑고
꼭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치과에 오셔서 저희가 잘 봐드리고 이제 소독도 해드리고 잘 케어해드리지만 이런 주의사항들 집에서 잘 지켜주시고 좀 숙지해 주신다면 이런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